자, 그러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스트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지웅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호성님 모시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좀 티를 내려고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너무 벌써 안 서고 계셔도 되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뵐게요. 네네네. 앞에 앉아주세요. 네, 앞에. 네. 네네. 가운데 앉으세요. 제가 앉을까요? 예예. 아이고 센터가 돼버렸네. 네. 예예. 예예. 감사합니다. 혹시 일단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세요. 저는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선대위에 청년주거희망위원회라고 하는 거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요? 네네네. 집 관련한 일 계속 해왔습니다. 집 네, 관련인 일. 하여튼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네. 지금 어떤가요? 지금이 낫네요. 좋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호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에서 도봉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도봉구의원. 네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서로?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래요? 몇 번 뵀어요. 예. 어디서 뵀었어요? 예전에 정치개혁 토론회라 그래서 아. 국회에서 토론회 하실 때 예, 과장을 예. 맡아주시고 저는 이제 토론자로 참여했었던 제가 국민의힘에서 되게 그래도 네네. 존경하는 지방의원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요? 영광이 존경스럽네요. 아니 되게 그래도 좀 예, 예.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하려고 하시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이게 표현합니다. 상대 당이어도 예. 저 친구 말이 맞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네네. 혹시 그러면 저희 숲 아프리카 TV 네. 이제 숲이죠. 숲 방송을 처음이신 걸까요? 저는 나온 건 처음이고. 그래요? 네. 나온 거는 우리 네. 호성님은 저도 나온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예. 그럼 혹시 나온 건 처음이어도 뭐 내가 좀 즐겨보는 유튜버 뭐 스트리머 이런 게 혹시 아니면 뭐 인터넷 채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김어준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아까 뉴스공장 뭐 그런 거 말고 네네네. 아까 처음 출연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숲이 아프리카로 되어 있을 때 네네네. 네, 친구들이랑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같이 할 때 예.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요? 네, 요즘은 뭐 게임을 하거나 보지는 않는데 네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승빈님 방송도 가끔 보기는 하고 제 방송을 가끔 본다고요? 왜요? 예전에 한번 인연이 됐었어서 그냥 가끔 떠요 유튜브에 가끔 뜬다. 제가 웬만하면 뉴스 위주로 보긴 하는데 뉴스 위주로. 예, 예.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나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렇군요. 네. 혹시 지웅님? 아니 저는 네네네. 잘 몰랐고 요번에 좀 알게 됐고 네네네. 요즘 육아한다고 유튜브 잘 못 봐요. 육아하세요? 결혼하셨군요. 예예. 그래요. 그렇게 있고 저는 우선 명상 채널 많이 봐요. 영상 채널. 뭐 주파수 같은. 예. 호성님도 혹시 네네.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결혼했습니다. 예. 혹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남편이 진보적인 남편일 때와 보수적인 남편일 때, 약간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내가 아니라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그러면 바꿔서 예. 바꿔서 두 분께 질문 드리는 게 네. 나는 내 여자친구 또는 아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이 달라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저도 있다. 그래요. 근데 아마 네네. 상대가 저랑 결혼 안 하려고 했겠죠. 심지어 이 정치를 하는데. 그치 국힘 그치 지지하는데. 아니 그냥 어. 그런 거랑 그게 직업인데 예. 그쵸 그건 또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지? 잠시만 제가 좌우 반전이 돼 있어서 네네. 한번 걸어드릴게요. 이게 뭐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증금 지키는 대통령. 요거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예. 제가 방금 전까지 이거 들고 합정역에서 있었거든요. 운동하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할 수는 예. 없어요. 제가 지금 자격상.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번 선거 통해서 이제 뽑힌 대통령이 이 문제 꼭 풀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거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민들 반응이 좋았어요. 아하. 이제 선거운동 많이 해본 사람들은 예. 시민들이 좀 관심 가지는 느낌이 있다 없다를 느끼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랑 같이 서서 아. 옆에 계신 분은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이번 선거에서 꼭 이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예. 많이들 쳐다보시고 하여튼 이거 하다 와가지고 그죠. 전세 사기는 좀 티 좀 내려고. 그래요. 아니 호성님도 좀 도봉구 쪽에서 많이 운동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지금 매일 하고 네네네네. 있고요. 보통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데 예. 오늘만 좀 특수하게 빠졌습니다. 아 창동역 가시면 항상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운동.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쉬는
쉰다? 좋기는 한 건가? 근데 이게 아. 어차피 왕복 시간도 있고 보통 아, 저희가 한 그러네.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제가 하는 구역도 다른 운동원분한테 부탁드리고 오고 아, 그거 맞추어서 그렇군요. 바로 왔습니다. 그러네. 네네네 네. 좋습니다. 개혁신당 우리 김민규님 오시면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요. 이게 한 분이 개혁신당이 또 지각을 했어요.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물론 뭐 앞에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별로죠.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약 이행률 같은 것도 두 분 다 경기도지사 출신 아니십니까? 네, 두 그죠. 후보님 다 경기도지사 당시에 공약 이행률이 높았나요?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문수 후보 예전에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로 봐도 높고 예예. 치적이나 이런 걸 봐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두 분 다 나름 좀 많이 PR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라고 두 분 다 하시는데 두 분 중 어디가 더 공약 이행률이 더 좋았다고 생각드시나요? 아니 수치를 보진 못했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일 잘하기로는 아. 따라갈 자가 없는 잠시만요. 후보네요. 살짝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는데 예 살짝. 물론 네네. 김문수 후보님 일을 아예 못하신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네네네. 근데 여러 지자체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네네네. 일로는 저 사람이 잘하지 이런 게 좀 정평이 나 있는 후보긴 하죠. 채팅 잘못 치면 잡혀가 나요. 혹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채팅 치시는 분들 네. 민주파 출소라든지 네. CIA라든지 네. 신고가 되나요? 저는 무슨 발언을 듣더라도 냅두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조건 안 잡혀가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권지용님 오늘 또 네. 처음 뵀는데 네, 제가 네. 건너 네. 추천을 받았어요. 약간 네. 청년 정치인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어떤 네. 분이 좋을까 하니까 많이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연락을 네. 해서 네. 바로 이렇게 또 섭외가 됐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방송 네. 처음 초대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했다기보다 네네.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네네네.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젊은 친구분들 오시는데 또 또 많이 밀리겠다 이런 실제로 생각. 여기 대다수가 10대에서 뭐 40대 정도가 아. 모든 시청자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또-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또 우리 이우성님은 또 저랑 도봉구에서 예전에 신호등 고친 예, 맞습니다. 사연으로 왔는데 어. 제 유튜브에 예전에 뭐 제가 이승민 3x 이벤트를 했어요. 제일 재밌게 단 사람한테 치킨을 주겠다 했는데 도봉구의 김태훈이라고 또 다른 활동하는 정치인분이신데 그분이 관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름이 도봉구 김태훈인데 댓글을 달아서 이승민을 달아서 제가 고정을 했죠. 아니 진짜 정치인분이 댓글 달면 어떡해요. 크크크를 달았는데 여기서 답글로 어떤 도봉구 주민이 그걸 보고 저 도봉구 사는 주민인데요. 님 이딴 거 참여하실 시간에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신호등이나 신호등 고치세요. 야고 달아서 진짜? 김태훈님이 이호성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 이호성님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진짜로 신호등을.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한방도 하고 했고. 호성님 진짜 그냥 주민일 때부터 대단하네요. 예, 맞아요. 유튜브 민원으로 저희 국민신문고로 했는데 요즘은 또 뭐 신호등 고쳐달라 막 그런 게 들어오나요? 뭐 어제만 하더라도 예. 요즘 싱크홀 문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맞네. 땅 꺼짐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5년 정도 저희가 그 사유지에 땅 꺼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네네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부서랑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랑 협업해서 어제 딱 고친 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네. 것들도 뭐 문자나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 DM으로도 민원 주시는 분들 있고 아. 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뭐 그런 걸로도 댓글로 빨리 네네네네. 해결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예, 옆에다가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확인해보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러면 오늘 도봉 이슈 있으면 바로 또 여기 그럼요. 남기면 예. 또 도봉 이슈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 지역이 원래는 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좀 맞습니다. 알려져 있었는데 예. 요번에 민주당의 안규령 후보를 꺾고 네. 또 김재숙 후보가 정말 역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역전극. 대역전극을 썼는데 네네. 어떻게 본인의 그간의 의정 활동이라 해야 될까요? 구의회
구의원으로서 활동이 조금 영향을 끼치다고 생각하나요? 제로라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아 도움은 됐겠지만 도움은 됐을 후보 거다. 자체 능력이 워낙 출중했고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예예. 이제 운 좋게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이번에 또 김재섭 의원께서 네. 네네. 당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내면서 또 지역이 한바탕 또 뒤집어졌어요. 예. 다음 지선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이제 뭐 지선은 지역 정치인들이 또 책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 네, 그리고 당 분위기도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자체가 네네네.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면 또 하기 나름이겠죠. 왜 한숨을 쉬시죠 옆에서? 왜 한숨을 쉬시는 거죠? 예. 아니 한숨 쉰 건 아니고 예. 그때 재섭님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그때 그 어떤 다른 의원이 재섭님이랑 예. 막 대화 나누면서 네네네. 이거 좀 있으면 잊혀질 거다 아 이렇게 했고 맞네요. 재섭님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그 대화의 상대였을 뿐인데 예예예. 완전 욕을 싸잡아 먹었죠 그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재섭님이랑도 좀 가까이 의견을 교류하고 방송 패널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보니까 참 곤란하겠다. 자기가 입장을 낸 게 아닌데. 이게 그 스노우볼이 굴러서 지역 정가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시위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정확히 그래 민주당 사람이고 국민의힘 사람인 거 알겠는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프로필을 준비해 왔습니다. 세 분의 프로필을 함께 보면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권지용님, 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맞나요? 네. 와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전 이재명 열린 캠프 수석 부대변인, 전 이재명 대선 캠프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네, 붙었던 맞아요. 그 당시 대선인데 청년 선대위원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고총 접수센터장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왜 이전 대선 캠프에만 참여하시고 이번 대선 캠프에 참여 안 하시죠? 뭐 혹시 중간에 친명이셨다는 뭐 비명으로 혹시 뭐 노선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세밀의 민주당과의 컨택이 좀 있었다든지 뭐 그런 저는 게 있나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잠시 이제 경기도에서 네네네. 제가 이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일을 아, 했어요. 아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정당 네네네. 일을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예예. 사실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딱 이겼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이번에 대선하면서도 저 때 이겼으면 진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예, 이런 예, 생각을 예.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청년 주거 희망 위원회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셨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랑 얘기하다가 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궁금합니다. 네. 한 분이 그 당시 정의당이 단일화 안 해줘서 개빡쳤다. yes or no 하나 둘 셋.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다. 예. 정의당 입고도 저희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때 아.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저희가 져서 그렇군요.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은 뭐 계엄으로 갑자기 선거를 하게 됐죠. 뭐. 그렇군요. 혹시 그럼 친명이신가요? 비명이신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랑 가깝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습니다. 네네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네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또 찐명, 친명 또 이렇게 또 나뉘는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네네네. 그때 김남국 의원 이제 그 코인 문제가 있었을 때 네네네. 약간 공개적으로 그건 좀 또 털고 공개 가야 비판?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쓴소리. 하면서 네네네. 약간 이재명 약간- 후보를 네네네.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이다. 권지용님은 네. 현재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많은 네. 활동을 하셨고. 저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저는 그 이제 대학교 마치고 네네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민주당으로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렇군요. 자 잠시만요. 지금 막 도착을 하셨다 네. 해서 네 들어와 주세요. 네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니다. 뵙네요. 네네네. 네, 예. 아닙니다. 그럼 인사 짧게 한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고 여러분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늦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저는 사실 오면서 방송 보면서 왔거든요. 네네네. 네, 두 분 욕하고 계신 거 잘 들었습니다. 개혁신당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욕하시면서 들었는데 네네네. 아이고 제가 앞에 오늘 후보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아 그죠. 그 업무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보느라고 드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이따 김민기님 소개할 때 좀 네,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호성님 소개를 보겠습니다. 와 방금 연세대가 나왔답니다. 고려대가 나왔습니다. 연고전인가요? 고연전인가요? 무조건 고연전이죠. 네네네.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원 현재 경제학 석사과정을 재학 중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아니 이것도 신기했어요. 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있어요. 동대표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동대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동대표 회장 활동하고 네네네. 그냥 지역 봉사 활동 하다가 이제 저는 정당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가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광고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현재 이 세 분 중 물론 국회의원 배지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또 배지를 달고 방지. 예. 아 진짜 좋겠다. 당선의 경험이 있는 여기서 궁금한데 약간 청년 대변인처럼 약간 예. 너희도 그 중심에서 뭔가 네. 권력을 취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구의회더라도 이렇게 배지를 다는 게 더 좋습니까? 월급 받는 게 좋죠. 그렇군요. 댓글 네네네. 보니까 호스톤이시라고. 저 입장에서는 친숙한 이름이거든요. 뒤에 스톤 잡붙이는 거. 준석 호석.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이셨다가 현재는 제9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 월급이 4천에서 한 7천 정도 된다. 6천 정도 연봉이 됐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 제일 많고 도봉구가 거의 한 22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그 요새도 계속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3일에는 뭘 하셨나요? 작년 그 계엄이 터졌을 때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뭘 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뭐 했는지 뭐 밥 먹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냥 그날 정확하게 말려드리면 네네네. 지금 제가 도봉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사 찾아보셔도 있을 텐데 네네네. 이제 노원이나 중랑이나 강북에 계신 분들이랑 지역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죠. 네. 최근에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이제 쓰레기 그 봉투 버리는 기준 이런 걸로 이제 논의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날도 이제 중랑구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아무래도 중랑구다 보니까 집이 멀어서 집 들어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TV가 전부 다 계엄이라는 게 터졌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뭐 심정이 어땠나요? 뭐 놀랐다. 아니 미친 거 아니냐? 아니면 역시 우리 윤카 어느 쪽이셨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네네. 아내한테는 그냥 얘기했죠. 저거 그 포고령 보고 지방의회도 나가지 말라고 돼 있어서. 맞아. 그땐 위험했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백수 됐다고. 그랬던 좋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여기 뭐 의장 협의회 지방 의정 대상, ESG 대상 이런 거는 어떤 상인가요? 일단 의정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별로 추천을 해서 주시는 상인데 이제 네네네. 운 좋게도 이제 의장님이 또 추천을 해주셔서 네네네. 받게 된 상이고 그리고 ESG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는 서울시 의장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도부터 네네네. ESG 활동을 이제 아까 말한 지방의원님들이랑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지금 대선 때문에 조금 못 나가고 있는데 한 한 2년 정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전 국무총리님 주관 했을 때도 토론회 참석하고 전 국무총리님 누구? 한덕수 오늘 이게 축구지 되신 분. 네 좋습니다. 아마 네.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런 활동들이 조금 좋게 봐주셔서 운 좋게 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 한번 이호성님 받고 이제 드디어 오늘 김민규님 네. 또 막 유명인 아니냐 많이 봤다 이러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진을 왜 이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좀 찍으세요 좀. 그러니까 왜 안 제가 찍나요? 그런 얘기 방송 나갈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규님 놀랍게도 200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예. 제가 댓글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왔거든요. 네. 셋이 동갑이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 일단 태어난 세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03년생. 너무 고맙다. 누군지 몰라도. 2003년생이시고 네.
제1회 국민의힘 토론 배틀 그때 이준석 대표 네네네. 당시에 최종 8위까지 올라가셨고 그때가 몇 살이셨죠? 그때 고3이었습니다. 고3이 와. 대단하시네. 그리고 전 정당 바로 세우기 부대표 현재 신인규 뭐 그분이랑은 네, 모르는 분입니다. 네, 그분은 모르는 분이고. 모르는 사람이 네.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놀랍게도 현재 이 개혁신당으로 오셔서 대변인도 맡으시고 네.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확히 대변인이 어떤 자리인가요? 이게 사실 당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네. 공보단이라는 단위가 있고 예, 밑에 예. 대변인단이라는 이 부처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대변인단이라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논평을 내는 거죠. 논평을 내는 정치적인 거다. 사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글로 논평 내고 그리고 보통 대변인들이 많이 하는 업무가 논평과 더불어 가지고 방송 많이 나갑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여러 시사 프로도 나가보고 종편도 나가보고 이런 데도 지상파도 나가보시고. 나가봤지만 숲은 처음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한일 월드컵 보셨냐? 아마 못 보셨겠죠. 그때 이제 제작 계획 중이었죠. 그때 제작 계획 중이었고. 제작 네네네. 계획이었어. 좋습니다. 근데 또 개혁신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때 네.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계시거든요. 예. 왜 그러셨어요? 맛 좀 보십시오. 이게- 허나 대표가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너무 예. 괴롭힘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네네. 한 6개월 지내보시면은 실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한 6개월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원래 여기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서 있다가 비례대표 여기 있다가 네. 이걸로 가신 분인데 가장 거의 고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그 전도 아니라 전이어서요. 네네네. 예,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의 별명이 김민규님 별명이 포스트 이준석. 뭔가 말을 잘한다. 그리고 말하는 그런 어법이나 말투가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이준석 별명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그래요? 왜냐면 개혁신당이라는 당에서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죠. 네, 좋게 얘기하면 대선 후보고 좀 속되게 얘기하면 최고 존엄 이렇게 될 텐데. 그죠. 포스트 이재명 네. 별명이 생긴다.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좋죠. 포스트 김문수. 너무 좋습니다. 일단 끝나고 따로 얘기하시죠. 진짜 좋으신 건지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님께서도 많이 좀 예쁨을 받는다. 맞나요? 김민규. 제가요? 예. 네, 워낙 그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봤지만, 그러니까 물론 속정은 많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워낙 그런 거 표현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약간 티다. 엄청 티죠. 그냥 공대 오빠죠. 그래서 공대 오빠기 때문에. 맞아요. 고등학생 토론 나왔던 맞아요. 그분이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준석 후보님과 또 방금 전까지 또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싸가지 없습니까?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네 묻는 게 그 비방 모습 뭐 방송에 나왔을 때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는데 비방에서 싸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방에서요? 네네. 오히려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막 호쾌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가지론이 붙는데 네네네. 오히려 사석에서는 좀 말을 조심합니다. 사석에서도 오히려 말을 조심한다. 싸가지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세에 몰린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인 마타도 이 정도로 이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준석 팬코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팬코? 예전에 그 예. 링크 어쩌고 해가지고 예.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정도는 제가 그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선거 캠프가. 어떤 당이든 다 그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네. 그 정도는 확인하는데 맞나요? 어떤 당이든 다 검토를 하고 있다. 뭐 동향 인터넷 동향 같은 거. 근데 보죠. 커뮤니티 자체는 보죠. 네. 조금씩 그 동향을 확인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군요. 그렇다기보다 네네네. 뭐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네네네. 그래도 여론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보죠. 기사, 네네네. 뭐 커뮤니티 글, 뭐 아니면 제보된 거 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네네네. 그 중에 하나로는 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다들 예. 뭐 그렇군요. 매체랑 상관없이 다 보시죠. 예, 네네. 좋습니다. 그럼 궁금한데 저를 왜 샤롯한 건가요, 이준석 후보님이? 그 뭐 뒷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홍준표 2번이라는 그 노래를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곧 조만간 이승빈님을 샤웃아웃해야 할 듯한 이라고 페북에 적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뭐 연락처가 없거든요. 왜 샤웃한 겁니까? 이승빈님께서 요즘 꾸준히 밀고 계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예, 화개장터의 네네네. 정신이라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개장터의 이 두 번째 임자인 이승빈님에게 그런 샤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네네네. 후보가 뭐 커뮤니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예. 밈에 되게 좀 빠삭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밈이면은 저 사람 나보다 20살 많은 사람이니까 모르겠지? 이런 예, 생각해서 예. 얘기해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어. 승빈님도 트렌디하다. 아 네네. 그렇죠. 릴스나 쇼츠나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이 나오시는 유명 인사시니까 알게 되신 그래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고 싶은 게 네네. 그 모 유명 인간 강사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돈 싫다는 놈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네네네. 그 사람이 돈에 제일 환장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승빈님 방송을 자주 챙겨보고 있는데 네. 보면은 계속 이준석 샤라웃하고 이준석이 나를 왜 샤라웃하는지 모르겠다. 개혁신당이 왜 자꾸 나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빌드업 자체가 돌아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입당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근데 개혁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예의가 없어. 예, 예의가 없어. 예. 네. 아, 왜냐면 여기선 샤워사지 없어요. 네. 예, 똑같이 했을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거 이제 슬슬 내려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화장실 갔다가 들어갈까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네네네. 그냥 왔는데 잠깐 화장실 어, 갈 예. 시간 나중에 있어요? 잠깐 나중에 가능하실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찬조 연설 30초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부터 한번 30초 가능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0초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좋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OECD에서 대한민국이 저출생 1위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미래가 없는 국가로 이제 세계에서 바라볼 정도로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나라 지역 경제도 워낙 안 좋고 다들 힘들다고만 하는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역을 실제로 살려본 경험이 있고 기업 유치를 해본 적이 있고 노동자 운동을 해서 노동자의 마음까지 알 수 있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김문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딱 30초.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천지의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내란 이 종자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마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타도가 아니죠. 충분히 정치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25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데도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100조 원의 재원을 남발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또 토론회 때 말씀하셨지만 30년 만에 45년 만에 내란 이후에 30년 만에 환란을 다시 오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네, 개혁적인 30초 사명에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2025년에 이 계엄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이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경험이나 아니면 의원의 경험이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사실은 그 실정을 지적해온 이 사람만이 지금의 환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걸 지금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8, 29 딱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을 들어봤는데, 자, 방금 전까지 되게 좋은 점을 말했잖아요. 30초 찬조 연설이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그러면 우리 후보님의 단점은 없습니까? 이것도 30초입니까? 요거는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해요. 우리 후보님 이게 개 짱짱이에요, 짱짱이로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봐도 요거는 조금 우리 후보님이어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금지하겠습니다. 비꼬는 거. 그래서 저희 후보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건강 관리를 못 하셔서 그것이 단점입니다. 요런 거는 저희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봤을 때 냉정하게 요건 조금 좀 발전할 부분이 분명 있다 싶은 부분 이번에는 한번 개혁신당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언어의 완급 조절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어의 완급 조절.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말이 잘못 나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신 측면이 있다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 무임 승차를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네. 아니 노인들에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지급되던 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빼앗을 수가 있느냐 이건 뭐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였으면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당시에 이제 정책을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언어의 프레임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복지 바우처를 전국에 계시는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에 지하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작 지방에 이 철도가 안 깔려 있는 데서는 버스 이런 것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갔으면 전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소구력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제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단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곤란한데 하여튼. 네네네. 일단 제가 사실 떠올랐던 건 네네네. 좀 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어떨 땐 장점인데 어떨 땐 단점이 되기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보러 이렇게 모였는데 네네. 2차 토론회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굳이 반박하지 않으셔도 될 걸 저는 반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가도 되는 거죠. 근데 네네네. 또 집요하게 그걸 반박하시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 사기면 약간 땅, 집 요런 거에 대한 전문가신데 네. 그러면 뭐 대장동이라든지 네.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네. 요런 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호텔 경제론도 네네네. 물론 이제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인상 이런 것들은 좋진 않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하나의 그냥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온 것이고 사실은 경제는 기본적으로 돈의 환류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빌려온 건데 네네네. 그게 이제 옳냐 그르냐로 지금 가버렸죠.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경제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의 시초를 보면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거든요. 저는 평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관지를 읽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분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안정 이런 것에 도움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면 네네네. 이게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있을 때 예. 예일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예시예요. 이게 이제 어느 한 호텔에 가서 누가 100달러를 두고 나 24시간 뒤에 다시 찾으러 올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 돈이 돌아서 왔을 네네네. 때의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어떤 진영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돈의 환류가 경제를 더 좋게 만든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독일 뭐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한마디 네. 하나만 얘기하고 예, 있는데 예, 예. 호텔 경제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마지막에 취소가 결국 문제예요. 노쇼. 노쇼가 결국 문제인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진짜 본인이 공약으로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님의 단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김문수 후보님 단점 듣고도 네. 공격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자, 지금 네, 좋습니다. 네. 호텔 경제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저는 네네. 이제 아, 회사를 감사합니다. 인사를 액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제 배때지를 채우면서 경제를 감사합니다. 활성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네. 제가 이제 집단 생활이나 이런 회사 생활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 네네. 경제나 이제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일반 직장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장이나 뭐 대표단 있잖아요. 예, 이런 예. 분들은 본인이 일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포장하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실력이 100이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70,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솔직히 정치인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이미지 메이킹. 예, 그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본인의 능력보다 너무 낮은 것 같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미지가 잘- 두 경기도지사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예. 양자 대결이라고 구도를 했을 때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수 진영 후보를 공격할 때 본인은 이런 지적이 있고 당신은 검사만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SK 하이닉스도 유치했고
삼성 평택공장도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트라이를 하고 내가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실제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마음까지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크게 그러니까 본인이 일한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못한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들이 있죠. 김문수 후보가. 근데 그 이후 행보가 그 성과를 다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지사 때 그 119 전화가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가셔서 계속 그 주장을 하시니까 이 약간 합리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성과가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문수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그거 어떤 합리성이나 실력, 성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서 있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에도 실패해가지고 한밤중에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당내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미지 메이킹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네. 자당에서 봐도 이 속된 말을 써 죄송합니다. 노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앉혀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서 저희가 어쨌든 지지율이 제일 낮잖아요. 네, 그럼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세적인 전략을 펴야 될 텐데 상대당이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무섭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토론회에서 호텔 경제학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제가 더 큰 정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한 거고 제가 그거는 더 참모들이랑 회의해가지고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랬으면은 저희 입장에서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 거꾸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단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정광훈이랑 손 잡았었다. 근데 이젠 깔끔하게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 개워내겠다 이런 얘기 했으면은 그럼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큰 축이 되는 두 당께서 계속 오답선지만 고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03년생이라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나이가 말하면 중요하진 되지. 않죠. 나이와 무관하게 예. 싸가지가 없어 보이나요? 아니. 알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후보님들의 단점도 한번 들어봤고 제가 이번에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 OX팸을 하나씩만. 빨강 파랑밖에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지지율을 키워오세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지금부터 팻말로 한번 저희가 미리 보는 대선 토론 CL 그런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생각하시는 걸 한번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다 듣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게 제가 이제 예, 좀 예. 고민됐는데 네네네. 저는 어쨌건 민주당의 강령이나 이런 걸 보면 예, 예. 대한민국에서는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재적 포지션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아우르고 있는 지지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도 보수에 가깝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네네. 극우화되면서 실제로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충분히 지지하기 좀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네네. 오히려 저는 그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후보 얘기할 때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보수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이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아까 김민규 대변인도 그렇고 정광훈가 아까 극우 세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 이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세력도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 물론 이거에 치고 박는 거에 대해서 당내 분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피로를 느끼시지만 이 피로가 밖에 표출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우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네네. 하려면은 그 극우가 아닌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만약에 극우만 남았으면 극우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극우도 있고 극우가 아닌 세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싸우는 과정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지금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하나만 예, 더 예. 이야기 드리면 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후보 내지 한동훈 후보가 됐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지금 계엄을 네네. 하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지금 상황은
부정선거 계속 믿고 있으시잖아요. 영화 보러 가고 계속 아, 이게 맞다고 하고. 굳이 근데- 세력을 나누자면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심지어 지금 후보가 된 사람도 김문수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문수의 성격이 지금 국민의힘을 다 이제 먹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인 상태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네네네. 허성 의원님이나 이 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네. 저는 맞으면서도 좀 다르게 보는 게 어쨌든 경선에 그분들이 다 나오셨고 아. 사실 그 마지막 과정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모두 열차에 탔잖아요. 네네네. 열차에 타서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 때문에 여러 분란들이 있었는데 그 모두가 이 경선에 열차에 탑승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한 통합의 완전히 과정을 그건 겪었다고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시간이 딜레이돼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언젠간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번에도 단일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네네.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의힘이랑 합친다는 건 명분도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실익도 없습니다. 네네네. 명분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죠. 왜냐하면 네네네. 계엄이나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통령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뭐 김문수 후보께서 사과하셨다 그러지만 네네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런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을 한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한 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아이. 명분상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실리는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당선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정치적인 서사 그리고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다음에 기득권에도 할 말은 한다. 극우 수구 세력에게도 그들이 나를 린치할지언정 나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국민의힘이랑 합치는 순간 그 가치가 박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어쨌든 간판 정치인으로 걸고 있는 개혁신당인 만큼 좋습니다. 국민의힘이랑 합치는 건 사실상 정치적 자살이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 합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예예. 어떤 강한 것에 대항하는 이미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굴 대변했는가? 그러니까 이준석을 떠올리면 강한 사람이랑 싸운다, 윤석열이랑 싸운다, 윤석열한테 쫓겨났다는 것 말고 뭘 위해서 싸웠는가는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만 나가면 충분히 합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인의 어떤 예를 들면 지향이나 비전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국민의힘에 기대거나 이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국힘도 한번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합당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결국엔, 예.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본인이 시작한 곳과 지금 뭐 실리랑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경선을 내시서 했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아까 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다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은 권력이 선출되는 건 한 명이에요. 후보자가 되는 건 한 명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셨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분이 하셨던 정치 스타일은 모든 걸 효율적으로 정책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도 단일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당권 주겠다 이러면서 저랑 협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저희가 안 먹어봤습니까? 찍어 먹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맛을 다시 보고 싶진 않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합당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이제 기소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를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도 이런 거잖아요. 상대 진영이 계속 반대하니까 걔네들 완전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기소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건 선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선출된 자가 다시 사법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아. 그리고 재판은 그 어쨌든 멈추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네네네. 아니라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받으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요거 저희가 짧게 한 번씩 듣겠습니다. 짧게 먼저 국민의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놓은 이유가 권력을 네네. 다 가지지 말라고 나눠놓은 거고,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계엄이라는 헌법에서 본인은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사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안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전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본인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 좋습니다. 개혁신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추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재판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될 뻔했을 때 민주당이 취한 태도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올리고 대법관 증언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재판을 안 받는다. 이건 그냥 헌정질서라는 걸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저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문수 후보 관련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속으로 계엄령을 옹호하고 있을 것이다. 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속으로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사과를 네네.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네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네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옹호를 했을지언정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아니다. 네.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 뭐 개혁신당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랑 드릴 말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민주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뜨게 된 것도 사실 국회에서 사과하라고 할 때 난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뜬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도표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수를 쓰는 거지. 그게 진짜 뭐 계엄령에 대한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관련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만 잘하는 후보다. 자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혼자서 오래 아 두셨는데. 사실 네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평론가 같은 정치인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 비전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고 그걸 집단화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이미 있는 것들을 계속 평론하면서 자기 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평론가적인 느낌이 강하다. 근데 이제 그게 네네. 이제 주는 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꼭 꼭 말만 잘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네. 한계가 있는 정치인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뭐 개혁신당 측에서 평론가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이준석 하는데. 후보가 네네네. 10년 동안 평론이라든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건 사실이죠. 근데 네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거대 야당 제1야당의 대표 그 이후에 국회의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서사를 지내면서 네네네. 나름대로 비전을 확립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네네. 대선을 기점으로 그런 비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보여드릴 기회가 되길 바랬어요. 근데 네네네. 비단 3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가지고 이번에 토론회를 피하는 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네네. 정작 개혁식당 입장에서 국가 비전이나 이런 걸 놓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자라고 했을 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을 설명할 기회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원천 봉쇄해놓고 넌 비전이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국민의힘 저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했던 얘기랑 결국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은 결국은 효율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효율을, 계속 네네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네네. 근데 말을 잘하는 것도 맞고 효율 중요시하는 것도 맞는데 대책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이 이준석 후보한테 조금 아쉬운 지점은 딱 하나예요. 뭔가 정치 철학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정치 리더는 네네네. 뭔가 본인이 원하는 가치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네네. 어떤 담론들에 대해서 그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좀 컴퓨터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책은 있으나 이것이 어떤 정치 철학과 연결되는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까지는 있다. 하지만 이게 철학적으로까지 연결되는지 미지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책이란 단어에서 별다른 특별한 대책으로 바꿨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채팅창 반응이 네. 실제 대선 후보 토론보다 더 좋아요. 네. 더 수준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는데 극단적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 안 쓸게요. 왜냐면 이 방송에 1번, 2번, 4번 지지자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되게 난장판이 됐었거든요. 그냥 볼 때는. 근데 오늘 토론 때는 그래 나는 이준석 지지지만 저 지적 맞지. 난 이재명 지지자면 저 지적 맞지. 난 김문수 지지자면 저 지적 맞지. 이런 식으로 다 나름 어느 정도씩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가서 오늘 과연 오늘 실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도 이렇게 수준 높게 진행될 수 있을지 각자 오늘 이제 잠시 4분 뒤에 이제 바로 시작이 네. 되는데 짧게 오늘 약간 포인트 오늘 약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점 부분 한 번씩 들어볼까 먼저 이재명 후보님 계시는 민주당 네 패널님 저는 본인 이야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고민.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박을, 재비판하려고 하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어필을 좀 해야 본인이 된다. 가지고 있는 비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무수 네. 아닙니다. 김무수 후보님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제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네. 이제 경제 토론은 지났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계속 두 번째 토론 때도 그렇고 경제 토론이 아닐 때까지도 호텔 경제학 얘기를 본인이 꺼내실 정도로 네네.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또 이제 거북섬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게 사실 전 2시간도 짧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대통령 토론은. 그래서 그죠, 그런 그죠. 것들을 좀 자유롭게 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신당은 어떤 방금 전까지 또 계셨으니까 네네네. 같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저희가 지난 두 차례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검증의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네네.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빈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좀 뒀다면 네네. 이번에도 아마 그 검증의 기조가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 권지용 비상대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 개혁신당이 3당으로서 굉장히 힘든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산적인 얘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시청해 주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바로 이제 같이 시청을 하실 거고요. 저희 잠깐 2분 동안 팬 가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이 약간 이런 방송이에요. 화기장터 부르고 제가 또 무지개 대한민국 작곡하고 해서 정치 성향이 다 다르더라도 너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자유가 있는 건데 누굴 지지하건 상대방을 너무 악마화하거나 그러진 않아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저희가 식사할 것도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함께. 밥도 줘요? 네, 밥도 드려야죠. 좋은데요? 그럼요.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거 초밥이라도 여기. 여긴 또 순대. 순대. 여기가 없는데요 아. 그러면? 한쪽만 없네. 에이 그쵸 봐. 저기는 뭐 둘 중 하나 정하게야. 개인 카드 사신 거죠? 개인 카드 사신 거죠? 자, 그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와, 네, 댓글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올라오네요. 예, 엄청 빨리 올라와서.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는데. 예, 다녀오세요.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가져왔는데요? 다녀오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분 다 들으면서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겹칠까봐.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다. 아, 틀렸다. 이렇게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유.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세 번의 토론이 있었고 끝이 났고 세 분 다 계속 뭐 카톡으로 뭐 팩트 체크라든지 뭐 오늘 계속 토론 주변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먼저 뭐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채팅창 반응이 오늘 제일 안 좋았어요. 세 번의 토론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물론 사람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완벽한 중립이 없기 때문에 호성님 초췌해지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원래는 다 없지만 그래도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채팅이 많이 올라왔고 응원하는 채팅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네 명 다 너무 전반적으로. 별로다. 전반적으로 싸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뭐냐 요런 얘기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어떻게 저요?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총평.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대통령 다 선거 인도기로 토론이라고 하는 지지하고 거에 싶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인의 어떤 특성 이런 걸 떠나서 좀 국가적 이야기를 하고 그걸 좀 전달 가능하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이것들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국가적 비전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되게 인신공격형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서 더 또 좀 토론이 인신공격. 약간 그런 거여서 좀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후보를 좀 눈여겨 봤는데 네네네. 다른 토론에 비해서 이번 토론은 좀 안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예,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이렇게 이제 어떤 뭘 해서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좀 자기 이야기를 그래도 다른 토론에 비해서 하신 것 같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게? 일단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단점처럼 차라리 공약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모든 후보가 다 똑같기는 한데 너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싸움 같은 느낌의 서로의 발언들이 오가는 게 조금 대선 토론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일단 예,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일단 뭐 자당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방향성만 조금씩 틀어주셨으면 그래도 국민들이 잘 듣지 않으셨을까. 그게 앞서 말했던 네, 뭔가 더 장점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잘 부각을 못 시키는 것 같다라는 그 방향성을 그러니까요.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미 끝났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앞선 두 분이 자찬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준석 후보에 예, 대해서요? 저는 지난 한 3, 4일 동안 어쨌든 윤석 후보와 같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네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이다. 네네.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의 방향키를 줬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항로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소 오늘 주제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이런 공방 이런 것들이 오가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기획했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을 파묘하는 형식의 토론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이준석 후보가 토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좋고 김문수 네네. 후보도 좋고 저는 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 권리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수상하게 정책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아까 뭐 해봤자 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전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비교적 지지율이 지체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많이 토론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국방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경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네. 지난번 3번의 이 공식 이 토론에서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은 남은 일주일 동안 다 링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일지 한 번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오늘 토론이 6분 네. 30초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또 네. 그런 좀 오해가 있을 법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보충을 하고 싶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있으셨을까요? 아무나 원하시는 분들께 한번 저는 고이하기 전에 예. 사실 네네네. 이 토론 그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사실 네네네. 약속의 경쟁이어야 되거든요. 약속의 경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네네네. 집권하고 나면 약속하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근데 그나마 선거 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뭔가를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국정하다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약속한 게 거의 없잖아요. 서로 약속을 경쟁한다거나 내 비전이 이건데 너 어때? 너 그걸로 안 될 걸 내게 훨씬 더 좋을 걸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게 그게 좀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는 국민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되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막 나는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게 이제 누가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그런 네. 경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할 때가 유일할 때가 이때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약속한 게 없어요 지금. 혹시 그 뭐 추가적으로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하고 싶다 이런 게 그 있을까요? 부분 하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까지 하면서 상대 정당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검찰이 움직였다고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만으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좀 너무 지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겠지만 그걸 사실 지금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의 예, 예. 기소 그거를 사실을 이제 네네. 코너마다 김문수 후보께서 계속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인방 용어로 치면 뇌절을 했다. 그렇죠? 그건 그렇다. 국민의힘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일단 어떻게? 네네네. 아까 정치 통합이랑 네네네. 그뭐 사법 개혁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일단은 저는 공약은 되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료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네네네. 국회의원 축소하고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해서 이제 불필요한 뭐 3단 규제 같은 거 없애고 예예.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봤는데 네네네. 이제 준비해온 방향성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음. 이제 뭐 다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 공약이 이런 건데 어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조금 아니 재료가 분명히 있잖아요. 후보마다 다 후보마다 본인들이 네네. 했던 공약들이 있고 그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서로가 이제 목매는 지점이 상대 후보의 이제 발언이라든가 아니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발언들이나 이걸로 이제 정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방향성으로 가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사실 저는 이번에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꽤 잘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좀 공감 가는 게 이게 요리 대회로 치면 각자가 어떤 요리를 준비해 왔습니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리 대회로 요리사끼리 비교하자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냥 저기 재료가 상했어요. 맞아요. 여기가 뭐 칼을 또 불법으로 썼어요. 뭐 이런 얘기들만 겪고 그래서 무슨 음식이 내놓았지? 라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렇죠. 지난번 토론까지 좀 났거든요. 어. 이게 각자가 뭘 얘기하는지 그 좀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은 한번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강하고 싶다 그래도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뭐 당 대변인이라 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 후보가 이번에 국방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방에 이 대해서 네네네. 연구원들도 많이 모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공부들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저희가 네네. 뭐 이상한 마타도 이런 것들로 지금 논의가 이어져간 측면이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핵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국방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네네. 물론 토론에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아까 뭐 전략적 핵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 뭐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스탠스가 뭐냐, 중국이랑 미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쌓여있는 한반도라는 곳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 경쟁력이라는 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많았는데 뭐 너는 그래서 쌍방울로 돈 보내지 않았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하신 대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핵을 무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검증받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이 있었으면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럼 조정을 해볼까? 아니면 이건 그래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됐을 텐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는데 뭐 이렇게만 이야기 되니까 전혀 검증을 못 당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건강하게 바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외교 얘기가 나와서 조금 네네. 아쉬웠던 부분이 예예. 저는 그 대답이 괜찮다라고 봤던 게 네네. 핵을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자꾸 예스올 노를 강요를 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방비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어쨌든 대미 관계, 대일 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제외하고 뭐 예스올 노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관세 문제까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외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가 이제 뭐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뭐가 좋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싸움거리 혹은 답변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서 질문을 해버리니까 이게 질문인지 자기 발언인지 모두 발언인지 들을 때마다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보의 그거를 떠나서 그런 거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으로 정해놓고 본인들 얘기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정해놓고 답을 하니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분 OX 한 번만 들어주시고요. 각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내가 기대한 만큼 그래도 오늘 토론에서 실력 물론 한번 들어봤지만 기억신당은 실력 발휘를 했다. 만족스러웠다면 O를, 내가 속해 있는 당의 후보가 아니다. 오늘 토론은 아무리 자당 후보여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X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거 한번 먼저 그래도 만족스러우셨었나요? 예, 저는 그 아까 처음에 그 기준을 좀 네네. 봤는데 본인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좀 기준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덜 한 것 흔들렸다. 같아요. 물론 이제 아예 안 흔들렸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토론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던데 그 그때보다는 지난번보단 낫다. 예예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혹시 김은수 후보님은 지난번보다도 못했다라고 저희가 오히려 지난번에는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1, 2, 3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좋은 재료가 많이 있어서 재료 전시하고 요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1, 2, 3번 중에 3번을 제외하고는 이제 정책적인 얘기가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결국은 정책이나 토론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측면에서는 본인이 가진 거를 많이 못 보여줬다라고 아쉬움이 느껴져서 X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래도 오늘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고 그나마 4명 중에 한 분을 꼽자면 오늘요? 그래도 그나마 토론이 가장 괜찮았다 싶은 후보. 저는 그래도 권영국 후보가 자기 비전과 반박 이런 것들 적절히 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잘 했는데 오늘 그 포인트가 약간 개인의 과거사, 발언 이렇게 가니까 네네. 처음에는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다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님은 오늘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게 뭐 권영국 후보의 뭐 공약이나 그런 거에 동의한다가 아니라 네, 토론만 그래도 토론 전체로 봤을 전체로만 봤을 때 뭐 태도라든지 뭐 주제를 한다는 그런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우리 이호성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기보다는 그냥 3번만 정책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3번 주제 그 세 번째 주제. 외교안보 네. 주제만 들었던 것 같고 제대로 된 네네. 그 기억에 남는 정책적인 것들은 그거에서의 답변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잘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굳이 뽑자면 김문수 후보가 제일 낫었습니다. 개혁신당 정책의 기조라는 것은 어쨌든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 대변인도 하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토론 자체의 태도라든가 이 정책에서의 공방 이런 것들을 봤을 땐 토론 점수만 봤을 땐 저도 권영국 후보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권영국 후보가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10시 반에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끝내시는 네. 거예요? 가능. 10시 반에는 무조건 끝내는데 혹시 그러면은 내가 오늘 토론 보면서 좀 화가 났던 부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좀 다른 후보가 뭔가 곡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하나씩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 아닌 것도 상관없나요? 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어쨌든 방금 제가 뭐 베스트를 한 명 뽑을 때도 네네. 어쨌든 정책에 대한 답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토론이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네네. 아까 이준석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대답이 안 가고 시간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시간을 쓰는 게 너무 보기가 좀 싫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HMN 그거 그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 말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이 가는 걸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토론이면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겠는데 제가 1, 2, 3회 토론 중에서 1번이 조금 심했고 2번에서는 그나마 좀 얘기를 했고 3번에 왔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시간을 아예 안 정하는 게 왜냐면 대답만 빙빙 회피하다가 대답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맞나라는 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후보로서의 존중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미래 대통령 후보들도 조금 아예 대답을 회피했을 때 시간을 자른다든가 이런 룰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여기서 국민의힘 측에서 좀 시간을 너무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많이 실망스러웠다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토론에서 안 좋았던 점으로 떠올리면 되게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분들은 다 대선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친구들끼리 말싸움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그런 잠깐만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잠깐만 그래. 일단 너 나부터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봐 일단 근데 그게 이제 나름의 룰로 이제 좀 그걸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 룰이 사실 형해화됐죠. 뭐 잘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좀 더 떠올랐던 거 주제를 조금 더 4개, 3개가 아니라 더 줄이더라도 조금 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 되려 후보들의 각각 면모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쇼츠용으로 발언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든 막 쏟아내고 그거 잘라서 사실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근데 이게 정치를 지금 망치고 있거든요. 정치를 망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정치라고 하는 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설득이나 네네.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야 막 쏟아내면 상대가 진땀을 흘려요. 어떤 장관이. 그럼 내가 막 이겼다는 식의 네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발언을 준비하죠. 이게 진짜 안 음. 좋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합의를 못 만들어내요. 근데 마치 이번 토론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민주당 네. 소속으로서 네. 약간 그래도 토론을 보면서 아 저거는 좀 우리 후보한테 공격이나 저런 모습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았다 싶은 게 우리 있었을까요? 후보가 좀 부족했던 아니 거. 다른 후보에 네네. 그 아니, 아까 자신의 후보도 얘기해도 됩니다. 네네.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족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었고 그건 지난 대선 때도 공개가 됐었고 그때도 관련해서 좀 입장을 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네네. 후보가. 근데 그걸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준석 후보도 그걸 또 짚고 들어가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공직자가 될 사람에게 그런 질문도 못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 만큼 알려졌던 것이고 근데 이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까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격을 다 떨어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토론의 격. 저희가 그 일단 격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 그냥 채팅창에서 많이 나온 언급인데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토론을 보고 나서는 4명 중에서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했다라고 굳이 뽑자면이라고 그러니까 정치 네. 무관심자로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저도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태도적인 면은 근데 젓가락 발언과 그 발언에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에도 아마 포함될 수 있어서 혹시 개혁신당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도 아마 다음 토론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네. 내부적으로는 피드백을 분명히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사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아까 쌍방울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실제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가 버즈워드라고 하죠.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했던 모습은 저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가장 이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보통 프레지던시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격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야당 당수도 충분히 품을 줄 알고 그거 못했던 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인데 야당 당수도 품을 줄 알고 다른 당도 내가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 정도의 품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프레지던시를 언급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대위 소속이고 그리고 또 토론을 같이 준비했던 입장이지만 아쉬운 지점은 많습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또 어쨌든 토론회를 보시는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졌다면 그건 개혁신당이 충분히 반성해야 될 모습일 텐데 전 이제 이 발언과 별개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내가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거 했었을 때 네네. 그러니까 둘이서 열심히 싸웠었잖아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이건 네네. 전혀 인체에 무해한 거다. 부터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이게 태평양 해류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제시했던 해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걸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산물들이 잡히기 시작할 텐데 근시일 내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쿼터 정도 우리 수산물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는 걸 조약 비슷하게 체결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당신 나라에서 방류한 오염수라는 게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서 오는 강점은 이런 거예요. 외교적인 전략에서 기존에 있던 양당이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내고
보지 못하던 측면에서 이 외교적인 전략을 만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 외교적인 강점일 수도 있고 또 후보로서의 프레지던시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네네. 오늘 토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비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토론이라는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후보 네 후보가 서로 약속하고 이번엔 인신 공격하지 말자. 우리 이번엔 진짜 정책만 검증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개헌이라든지 네네네 충분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12분이 남았는데 12분 동안 세 분이 가상 대선 후보가 돼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만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어떤 주제? 저희가 다른 거는 솔직히 여기서 정책적인 깊은 얘기가 나오긴 힘들고 어쨌든 여기 저희 방송의 모토가 화개장터예요. 네. 오직의 대한민국이고 네.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셔놓고 지난번 사회에선 사회 갈등 통합 오늘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주제였는데 둘 다 그냥 서로 너가 나쁜 놈이네가 나왔었는데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그거는 인정하시죠 세 분 다 지금 네네. 대한민국이 너무나 분열돼 있다 좌우 뭐 세대 젠더 이런 식으로 너무 분열돼 있는데 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 또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한번 한 후보씩 한번 서로 진짜 한번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냥 발언하고 싶으신 분께. 네네네. 저는 네네네. 먼저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까지 기억 안 나고 수치는 좀 기억나지 않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역구 중심으로 소선구제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편성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1등을 한다고 하는 건 총선에서 40%를 먹느냐 마느냐로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양당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중도적 해법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잘 깎아내리는가로 정치가 재편되고 그걸로 너무 오랫동안 왔어요. 한 20-3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을 정말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보다 내가 나를 잘하면 되는 게임이어서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의 그 배분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를 300석에서 지금 47석인가요? 이렇게밖에 네네. 안 되잖아요. 근데 비례성을 훨씬 더 높여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번에 상당한 의석을 가졌지만 실제로 득표 비율은 50몇 %가 채 안 됩니다. 아 비례대표 의석. 그러니까 전체, 이제 네.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0몇 %를 받으면 지지를 받은 당이 전체 의석 중에서는 한 3분의 2에 가까운. 3분의 1에 네네. 가깝고 그리고 양당 두 개 당의 아마 지지율도 다 합쳐도 한 70몇 %, 하여튼 뭐 얼마 안 돼요.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이제 거의 90% 넘게 의석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결선 투표제는 되게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단일화 때문에 두 당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할 필요 없이 각자 주장을 해서 일단 결선 투표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로 합칠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네. 현상이 이제 양당제의 폐해로 보인다. 극단적 그렇죠. 양당제. 그 그리고 선거제 선거제도에 문제는,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하고 네. 아울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는 네, 방식으로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 투표제를 주장했는데 혹시 반박을 하거나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일단 반박은 안 하는데 네네네. 저는 같은 결이긴 한데 다른 네네네. 생각이 조금 있는 부분은 네네네. 전 차라리 이제 지금은 정당들이 결국 싸움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네네. 이제 국민의힘이 됐건 아까 말한 민주당이 됐건 다수의 190석 가까이 가져가도 180석, 네네. 170석 뭐 가져가도 지금 50%가 잘 안 넘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반 정도 뽑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반에서 누가 조금 더 많냐 적냐 싸움으로 의석수가 결정이 되다 보니 네네네.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서로를 깎아내리고 정당에서 공천 주면은 당선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네네. 지역에 따라서 더 그렇지만 네네. 그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정당의 힘을 조금 빼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당 공천제나 아까 말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정당에서 정하고 네네. 비례대표를 가정하면 지금 30명이라고 하면은 11번부터 19번까지는 정당에서 50%뭐 국민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조금 들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정당의 뜻을 국민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서 그 새몰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몰이를 하면은 결국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보다 1, 2%만 더 받으면 어쨌든 권력을 획득하니까 정치는 결국은 권력을 투쟁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네네.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활동을 하면서 당선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인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공천이라는 거에 있어서 정당의 뜻과 그 정당의 뜻을 제외한 국민의 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당에서 너 공천 나가 찍어주면 되는 곳은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비슷해요. 그냥 사실 비례대표 이름 보고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해서. 지금 비례대표 있는 뭐 30명이 됐건 50명이 됐건 뭐 지방선거라고 했을 때 비례대표 이름 알고 뽑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에 국민 경선을 껴넣으면 국민들이 아 내가 저 사람 비례대표 됐으면 좋겠어 해서 그거에 국민 경선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당내 룰 같은 경우는 통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부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예, 예.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랑 뭔가 결선투표제뿐 아니라 비례대표 그 자체에 국민 경선을 뭔가- 넣는 거죠. 그래요, 그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예. 있는데 개방형 명부제가 있고 예, 예. 폐쇄형 명부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폐쇄형 명부제는 정당이 순서를 정해요. 비례대표 1번부터 네네. 뭐 20번까지. 근데 개방형 명부제는 그 한 30명 정도까지는 정당이 정하지만 투표를 2개를 하는 겁니다. 나 민주당에 비례 주고 싶고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나는 얘한테 주고 싶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2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득표를 많이 하면 14번까지 민주당인데 그 내에서도 중에서 또 내에서 그게 누가 경쟁을 들어올지는 하는. 그 사실상 국민의 의견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요것도 하나의 하는 대안이 될 수 그것도 있겠네요. 대안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방금 호성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할 수도 네네. 있는 거죠. 네. 그 개혁신당 우리 김민규님 의견은 어떨까요? 전 두 분이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같이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양극화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부절돼서 싸우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울어진 안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울여진 안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것들을 막 이룰 때를 생각해 보면 네네. 항상 우리가 안배하던 게 이번 대통령은 영남을 안배할 것이다. 영남권 인사들의 어디 출신, 몇십 대, 무슨 대학 나온 사람들 안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까지 올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기조였어요. 그리고 네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호남을 안배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영남을 안배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결국 제가 개혁신당에 있는 이유는 개혁신당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는 건 물론 네네.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능력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자리를 우리가 두고 이 자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뭐 출신이라든가 경제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기득권층에 유리한 룰이 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기회평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경쟁할 수 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모든 것들을 분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조 자체를 누구한테 떼주고 누구를 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는 전 동의해요. 네네. 근데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다면 이 말이 맞는데 지금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모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분포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 계급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시험을 잘 본 사람 중심으로 공직을 배분하겠어. 특정 시험을 뭐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배분하겠어라고 하는 게 이 계급화를 더 가속시킬 수도 있는 거죠.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네네. 이제 능력을 따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아까 저희가 뭐 사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을 하려면 이제 조금의 전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자격 시험 정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공천이랑도 결국 연관이 돼 있는데 너 후보로 나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머리 싸매고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정당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뽑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위에서의 결정 끝이 아니라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물론 시험이 가장 공정해 보이지만 또 시험으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교육에 따라서 이 사람이 또 차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나와주신 세 분 너무 늦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짜 저희도 저 토론을 보는 것보다 지금이 더 시청자도 많고요. 놀랍게도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선거할 때 확 떨어졌다가 세 분이 대화할 때 더 올라가요. 이게 전 너무 놀라웠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랑 그래도 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뽑아줬으면 하는지 네네네네 고생들 한번 많으셨습니다. 패널분들 때문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한번 한마디씩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반대로 한번 개혁신당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네, 준비한 게 세 분의 많았는데 두번 국민 주자들 여러분께 보다 소상히 답변이 설명드리지 많습니다.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준석 후보가 첫 번째 토론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했던 것과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발언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준석 후보가 꾸준히 갖고 가고 싶어하는 레토릭이라는 것이 결국 전반에 걸친 선거 캠페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4호선 맨 끝자락에서 집을 얻은 신혼부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공정한 나라에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교도 국가의 장학생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대 야당의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서사라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 그리고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은 지키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보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프레지던시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런 노련함이라는 게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곁에서 본 후보는 그 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 꿈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뽑는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꿈,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다리라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에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도 즐거웠다. 네 그죠? 오늘 방송 출연 네네. 소감이 한번 긴장이 풀리셨어요. 소감이랑 왜 말을 이준석이를 하셔서 했는지 소감이 없어서. 긴장이 풀리셔서. 네네. 저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네네 한번 다음 우리 이호성님 네네. 일단 먼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토론회 보다가 하나 기억 남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네네. 이게 뭐 유세장에서 상대 네거티브를 하는 건지 토론장인지 모르겠다. 네네. 근데 진짜 너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말씀에 100번 1000번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유세장 같은 경우는 어제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유세를 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줬던 의미 있는 현장이어서 오히려 거기서는 정책적인 얘기만 많이 했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GTX를 만들었으니까 GTX를 완수해서 뭐 서울 북부와 경기도를 잘 이어주겠다. 아니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좋은 재료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교통 관련된 정책이나 아까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들은 조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제 교통복지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결국 김문수 후보가 했던 일이고 본인도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니까 네네. 국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그 갈라진 기형적인 정치 안에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여기는 조금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댓글도 보면서 네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없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바로바로 뭐 찬성 반대 의견이 팍팍 올라오는 그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권지웅님. 네. 저는 그 제가 후보에게 갖는 제 소회를 좀 이야기 드리면서 네네. 지지를 호소해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사실 상당히 사이다적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 그게 답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1위 후보로서 어떤 특정 계급, 특정 진영의 무언가만 대변한다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위 후보로서의 말의 무게가 생겼고 거기에 맞춰져서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지금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요함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계곡의 문제를 푼다던가 네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그것을 구현해내고 아젠다를 만들어낸 그런 집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 자체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라서 사실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장에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은 저는 이게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서운 게 같은 걸 안 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KBS, SBS, MBC 정도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 전제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것을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네. 근데 이제 그 되게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아까 그 양극화 문제가 저는 그런 것과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 건데 오늘 이 자리는 같은 것을 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작은 아주 소중한 공론의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세 분 그러니까 우리 세 분 정치인? 게스트분들 패널분들 나와 말씀하실 때마다 채팅창이 워낙 날 것 그대로가 나와서 몇몇 때로는 좀 되게 예의 없고 또 너무 수위가 센 그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게 마음 넓게 다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피아노 유튜버입니다. 피아노 유튜버, 음악 유튜버인데 왜 이런 자꾸만 위험한 방송을 하냐면은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사회화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화합과 평화를 부르짖는 음악인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져서 이런 식으로 뭔가 위험하고 때로는 저한테 전혀 득될 게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뭔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공론에 따른 사회 소통의 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방송들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권지웅님, 이호성님 그리고 김민규님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네네 우리 이제 네. 그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서로 재밌네요. 아니, 혼자 볼 때는 빨리 넘기기 하고 맞아요. 싶은 막 마음이 예. 2배속으로 봐야겠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요? 예.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요, 여러분. 제 노래 홍보하면서 잠깐만 인사드리고 올게요.
남녀노소 서로 간의 갈등 부야는데 몰리는 신분 좌우 남북 슬픈 편가르기 두려움 가득한 세강경 하나로 모든 것이 나뉘어져가는 혐오의 시대 촌스럽고 고리타분해도 그립고 멀어져만 가는 평범했던 일상 속 이야기 슬픈 머금은 서로 위로하는 모두가 꿈꿔온 평화의 나라 빨리 달리기만 했죠 쉼도 의지도 없이 주변 사람들 손을 잡고 걸어요 노래를 불러봐요 너무 힘이 들 때면 조언을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그대와 내가 좋아하는 색이 달라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하늘에 만개하는 무지개 나라에서도 일곱 요정들이 서로 손을 잡아요 촛불을 드는 아이도 태극기 할아버지도 다 아름다운 것과 같은 사람들 누구나 함께해요 무지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름답죠 지금 파란 하늘 아래 우린 똑같은 사람인걸요 남들은 틀렸다는 생각 버려요 보아요 그들의 눈동자는 선량해요 인생의 목표는 오직 사랑인걸요 그대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달라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언덕 위 만개하는 장미꽃 나라에서도 알록달록 장미들이 조화를 이뤄요 울 수밖에 없던 여자 울 수 없었던 남자 다 아파했던 삶에 공감해줘요 누구나 함께해요 무지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름답죠 그대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달라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아줘 두려움을 떨치고 서로를 바라봐줘요 조금 다를 분누림 모두 아름답죠 내 편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지만 그들도 생각만큼 악하지 않아요 누구나 함께해요 무지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름답죠